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이 사상 처음 8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요구한 국비의 94%가 반영됐습니다. 변화를 강조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조직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외부 인적 자원 수혈에 공을 들이며 차별화했습니다. 아파트 창틀에도 성면자재가 쓰였지만 이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없었습니다. 환경부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민간 건물은 빠져있기 때문인데 국회가 개선 논의를 준비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1%대 초저금리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역에 가는 예산도 줄이겠다는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충북은 8조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냈습니다. SOC에서 수천억 원이 빠진 건 아쉬운데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이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체의 1.3% 수준인 약 8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4,4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부정사상 처음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동의 국립보훈요양원 등 복지 여성 분야가 2조 3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의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반 구축 등 산업 경제 분야, 중부 내륙선 철도 충주 문경 구간 등 SOC 분야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현안별로는 청주 상주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잇는 청주 세종 고속도로와 공공의료원 기능 보강, 청주 서원보건소 신축, 혁신도시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요구한 국비 가운데 94%가 인정됐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각 지방자치의 예산을 지금 줄이는 지금 상황에서 충북이 상당히 선전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청주페이 같은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 충북에서도 할인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과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핵심 현안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착공 5년이 넘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려던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도 설계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즉 SOC 분야에서 상당수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면서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81%에 머물렀습니다. 약 3,700억 원이 빠진 건데 충청북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SOC 예산이 지금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증액할 사업들을 다 뽑아놨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다 개발해놨고. 과거에도 국회 심사를 통해 예산 수천억 원을 되살린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지난달 충청을 찾아 약속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 역시 이런 기대를 만든 배경. 충북 국회의원 8명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내년도 본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의 양 부지사와 주요 직책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 김영환 호가 완전체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김 지사의 도정 철학이 대거 반영됐는데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한다. 충청북도 지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 다른 생각, 남보다 먼저를 강조하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 철학은 민선 8기 인선과 조직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충북도청의 소위 넘버 2라 불리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에 각각 50대 초반과 최연소 40대 행정고시 출신을 발탁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확 낮아졌습니다. 1호 정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진두 지휘할 정책특별보좌관에 조성하 관광 전문 기자를 영입한 것을 비롯해 기업인 등 각계를 망라하는 수십 명의 전문가를 특별 고문과 특별 보좌관에 임명하며 외부 수혈에도 공을 들였고 충북도의 이빈 대변인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도의원과 정당 대변인 등 정치적 내공을 갖춘 인물을 기용했습니다. 과기부 장관과 사선 의원을 지내시면서 누구보다 우수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충북 내 인재는 물론이고요. 전국적으로 외부에서도 충북을 도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충북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충북지원 특별법 등 전임지사의 시책과 결이 확연히 다른 과제들을 제시한 만큼 민선 5, 6, 7기 지난 12년 도정에 익숙했던 공직사회에 변화의 자극을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외부의 신선한 시각이 충북도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면 김 지사의 의도대로 창조적 상상력이 충북 발전에 순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의 상당수가 처음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라 충북 공직사회가 적응하고 현실화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외부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정 참여가 기존 행정조직과 불협화음을 내거나 옥상옥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 충북 도정에 깊숙이 예를 들어서 관여해서 기존의 지역사회와 아니면 공직사회와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또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이런 수준, 적절한 선에서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해주시면.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김영환 지사의 주력 사업을 맡을 레이크파크 팀과 의료비 후불제 팀을 신설하고 2급 상당의 정무특보도 추가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가 대립 중인 이른바 차 없는 도청에 대해 충북도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519명을 대상으로 도정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차 없는 도청에 대한 반대가 44.4%, 찬성은 47.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주로 진보층과 주부, 찬성 의견은 보수층과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8%가 긍정적 의견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LH 노후 임대아파트 성면 불법 철거 보도 이어갑니다. 아파트 창문 틀에 성면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는 성면 종합정보망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주택은 성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입니다. 충북도청을 찾아봤습니다. 신관, 동관, 제1별관, 제3별관의 성면자재 정보가 나옵니다. 위치까지 정확히 공개돼 있습니다. 신관 4층 행정문화위원실 창고 천장엔 성면함유 텍스가, 본회의장 방송실 벽에는 성면함유 밤라이트가 쓰였습니다. 학교 같은 공공건물뿐 아니라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도 어디에 성면이 들어있는지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성면 조사가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하고 교육부, 기관 다중이용 시설 이렇게 1단계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2단계, 3단계 조사에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성면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성면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무방비 성면철거 보도를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범주에서 실제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고지은 거라든지 일반 이용객들이 함께 안전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수단이 되겠다. 안전한 성면 관리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LH 노후임대 아파트 창틀과 문틀 성면 자재 위험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MBC 충북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성면이 확인된 충청권 LH 임대아파트 13곳을 1차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사에 참여할 10가구를 모집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4.5%를 넘기면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뜩이나 형편이 안 좋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청주시가 지역의 은행들과 손을 잡고 1%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상철 씨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최근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빛을 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임대료나 전기료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 여기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4%대였던 대출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없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담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금리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고금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행 문턱이 높다 보니까. 청주시가 이처럼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1%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400억 원. 청주시가 대출이자 차액을 3%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초저금리인 1%대 수준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8개 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대로 최대 4%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1.7%에서 한 2% 정도의 그런 정도 비율이 되겠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대출금리는 1%대에서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담보도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3,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3,782명으로 휴일인 전날보다 2.3배 급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2,206명, 충주 510명, 제천 344명 등입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98%인 70만 6,200명이 올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 지역의 강우 예보에 따라 충주댐이 내일 오후 수문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K워터 충주권지사는 오늘과 내일 충주댐 유역의 예상 강우량이 127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내일 오후 수문을 열 계획이라며 댐 하류 야영객과 농민, 공사장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충주댐의 수위는 133.35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까지 여유가 있고
1초당 770톤 규모의 발전 방류 중입니다. 괴산수력발전소는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댐식 수력발전소입니다. 괴산댐은 콘크리트 중력 시스템으로 토목 기술자, 그리고 전기, 기계, 지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야만이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댐입니다. (6.25) 동란 중에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서 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댐 역사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4월 28일) 충북 괴산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진만으로 이루어진 괴산수력발전소의 역사적인 준공식이 성대히 수행되었습니다. 괴산수력발전소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해서 완공이 된 시설물로서 지역의 산업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청주시 내덕동 청주농고 사거리에서 출동 중이던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과 사회복무 요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바로 옆 상가로 돌진해 상가 유리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들통났다며 조만간 2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동 전통시장 입구의 한 분식점에서 불이 나 60대 식당 주인이 팔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3명이 119 도착 전에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서 인접 점포들로 불이 번지지 않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이거나 지역 연고가 있는 선거사무 관계자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투표용지를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기소했습니다. 퇴임 1년을 앞둔 교장의 교육장 발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2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퇴임을 앞둔 교육장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냐면서 교육감의 측근 인사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장이 과거 음성지역 교장 공모제에 응모했다 지역사회 반발로 자진 사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천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